안녕하세요. 경기평화교육센터 TV입니다. 오늘 소개할 교구는 남북짝카드입니다. 그럼 남북짝카드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먼저 카드를 보면은요, 앞면에 이렇게 한반도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은 남북의 짝을 이루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드의 개수는 총 52장이고요. 남북의 짝이니까 26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드의 짝의 확인은 위쪽에 숫자 보이시죠? 이 숫자가 같으면 남북의 짝이 되는 겁니다. 남과 북은 어떤 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국호 이름입니다. 남쪽의 국호인 대한민국과 북쪽의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서로 당연히 짝을 이루겠죠? 다음 짝은 남쪽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과 북쪽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입니다. 이 둘 역시 짝을 이룹니다. 남과 북의 수도인 서울과 평양, 당연히 짝을 이루겠죠? 다음은 남북의 한글날에 관한 짝입니다. 남과 북은 한글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정답은 다릅니다. 우리의 한글날은 10월 9일이죠. 북쪽의 한글날은 1월 15일입니다. 근데 카드를 자세히 보면 날짜뿐만 아니라 이름도 달라요. 왜 이렇게 서로 기념하는 언어의 날짜와 이름이 달라졌을까요?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 혹시 뭘까요? 한글일까요? 조선글일까요? 정답은 훈민정음입니다. 세종께서 만든 글자인 훈민정음은 훗날 남쪽에서는 한글이라고 부르고요. 북쪽에서는 조선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 카드 기억하나요? 바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의 이름이었죠. 대한민국 국민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글을 사용합니다. 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살고 있는 인민은 조선반도에 살고 있는 조선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선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한글과 조선글, 한반도, 조선반도, 한민족, 조선민족은 남과 북의 국호에서 유래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날짜는 왜 달라졌을까요? 북쪽은 훈민정음 반포일보다 창제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일을 알아보니 12월이었습니다. 12월을 양력으로 바꾸니 1월이 되고요. 정확히 날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월의 중간인 15일을 훈민정음 창제일, 그래서 조선글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훈민정음 반포일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훈민정음 반포일을 음력을 양력으로 바꿔보니 10월 9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9일이 훈민정음 반포일인 한글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남과 북의 한글날 이름과 날짜가 왜 달라졌는지는 아시겠죠? 다음은 교통표시판에 관한 짝입니다. 북쪽엔 서시라고 불리는 재밌는 표현의 교통표시판이 있습니다. 이 표시판은 무엇과 짝이 될까요? 바로 남쪽의 정지입니다. 헛과 성지, 이 둘은 서로 짝을 이룹니다. 남북의 입학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의 입학식은 3월 초입니다. 북쪽의 입학식은 우리보다 한 달가량 늦은 4월 1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린이날이 언제일까요? 5월 5일이죠? 그럼 북쪽은 어린이날이 있을까요? 정답은 어린이날이란 명칭은 없습니다. 다만 국제아동절이란 이름으로 6월 1일을 어린이날처럼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5월 5일인 나라는 일본이 있고요. 국제아동절을 보내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남측의 오징어는 북쪽에서 무엇이라고 불릴까요? 오징어? 낙지? 정답은 낙지라고 불립니다. 즉 여러분이 북쪽에 놀러가서 오징어를 먹고 싶으면 낙지 주세요 라고 해야지만 오징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낙지는 북쪽에서 오징어라고 불릴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북쪽의 국어사전에 해당하는 조선말 대사전에는 오징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통은 닭알 모양이며 납작한 편이다. 그리고 그의 뼈는 동약재로 쓰인다. 즉 몸통은 계란 모양이고요. 납작한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뼈는 한약재로 쓰인다고 합니다. 오징어 뼈가 그렇게 큰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징어도 아닙니다. 그리고 낙지도 아닙니다. 북쪽 표현인 오징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북쪽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정확히 알 수 있겠죠? 다음은 스포츠 용어입니다. 이쪽엔 연락이라고 불리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연락. 사진을 자세히 보면 무엇을 하고 있는 동작일까요? 바로 패스입니다. 즉 패스를 우리말로 바꾼 것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면요. 롱패스는 긴 연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숏패스는 짧은 연락이라고 부릅니다. 재밌죠? 여름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수욕장이죠.
부산의 송정해수욕장, 북쪽도 해수욕장이 당연히 있겠죠. 북쪽은 원산 송도원 해수욕장, 이 둘이 짝을 이룹니다. 여름에 바닷가만 가지 않죠. 남과 북을 대표하는 워터파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남쪽엔 캐리비안 베이입니다. 북쪽은 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문수 물놀이장입니다. 문수 물놀이장에 대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널찍한 야외 수영장. 사람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물속으로 신나게 뛰어듭니다. 보시다시피 인공 파도 풀장은 튜브를 탄 아이들로 가득하고요. 즐거운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듯 사진을 찍는 가족 모습도 보이네요. 문수 물놀이장은 12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27개의 미끄럼틀을 갖추고 있다는데요. 실내외 수영장은 물론 실내 배구장, 암벽 등반 시설 등도 구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름이니까 추운 겨울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을 대표하는 스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쪽엔 용평 스키장이 있고요. 북쪽엔 마식령 스키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의 크기는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스키장이라고 합니다. 겨울하면 생각나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남과 북을 대표하는 겨울 도시입니다. 남쪽엔 평창이 있다면 북쪽엔 삼지연이 있습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삼지연시의 모습은 2020년 1월에 완공된 모습입니다. 또한 삼지연시는 백두산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삼지연시에 하룻밤 머물고 다음날 백두산 여행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좋은 여행 코스가 나오겠죠? 계속해서 남과 북의 놀거리를 소개할게요. 여러분, 롯데월드 아시죠? 북쪽도 이와 같은 놀이동산인 만경대 유의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로 짝을 이룹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놀이기구를 타겠죠? 남쪽엔 바이킹 혹시 타보셨나요? 북쪽은 바이킹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바로 배그네라고 부릅니다. 북쪽에 가면 급강하탑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뭘까요? 바로 자이로 드롭입니다. 자이로 드롭은 공중에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죠? 그래서 북은 급강하탑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남북의 동물원입니다. 남쪽엔 과천동물원, 북쪽엔 중앙동물원이 있습니다. 동물원 말고 혹시 박물관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공룡도 좋아하나요? 남쪽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북쪽도 이와 비슷한 박물관인 평양 자연박물관이 있습니다. 똑같이 공룡을 볼 수 있는 곳이겠죠? 게임 많이 좋아하죠? 남쪽에는 프렌즈 레이싱이라고 하는 자동차 게임이 있습니다. 그럼 북쪽도 게임을 할까요? 바로 평양 레이서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평양 시내를 자동차로 운전하는 게임입니다. 다음 놀이는 바로 인라인 스케이트입니다. 남쪽에서는 인라인이라고 부르고요. 북쪽에서는 롤러 스케이트라고 부릅니다. 이 둘도 짝이 됩니다. 지금까지 놀이를 좀 알아봤다면 이제 학교에 관한 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끝나고 어디 가나요? 보통은 학원을 많이 가죠? 그래서 우리는 방과 후 학원을 갑니다. 이거와 짝은 무엇일까요? 북쪽 친구들도 학원을 갈까요? 북쪽은 학원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원이 없어요. 그래서 못 갑니다. 대신 무엇을 하냐? 방과 후 소조 활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방과 후 소조 활동에서 배우는 내용은 예체능 위주의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 학생들은 학교 끝나면 소년궁전 혹은 소년회관 또는 학교에 남아서 소조 활동을 진행합니다. 스마트폰 카드입니다. 이것과 짝은 북쪽엔 지능형 손전화입니다. 북쪽은 휴대폰을 손전화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스마트폰은 똑똑한 전화기니까 지능형 손전화라고 부릅니다. 사진 속에 있는 이 모델은 북측의 가장 최신 모델인 평양 2425라는 모델입니다. 다음 카드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쪽의 귤과 북쪽의 송이버섯입니다. 2018년 남북의 두 정상은요, 총 3번의 정상회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정상회담 후 북쪽은 남쪽에 선물을 보냅니다. 2톤의 자연산 송이버섯을요. 우리는 이 선물을 북쪽을 그리워하는 이산가족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북쪽에 답례를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주도 귤 200톤을 북으로 보냅니다. 우리는 왜 하필 귤을 보냈을까요? 북쪽은 상대적으로 춥기 때문에 귤이 자라기 힘듭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귤을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귤 200톤을 북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낸 선물은 북쪽 주민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사이좋게 지내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선물을 갖고 또다시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2톤이 오고요. 우리는 200톤을 보냈죠. 그러니까 역시 북한에 퍼줬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자연산 송이버섯은 상당히 비쌉니다. 제가 가격을 알아보니까요. 2톤이
약 한 15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낸 귤 200톤은요, 한 5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논리라면 우리가 북에 퍼준 게 아니라 북이 우리에게 퍼준 것이 되겠죠. 남과 북 두 정상은 그럼 퍼준다, 가격이 얼마다, 이걸 생각하고 선물을 전달했을까요? 아니죠. 남과 북이 주고받은 건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다음 카드는 나라 이름입니다. 혹시 여러분 콜롬비아라는 나라 들어보셨나요? 콜롬비아? 혹시 그러면 콜롬비아는요? 우리는 콜롬비아라고 부르고요, 북쪽은 콜롬비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라 이름을 서로 다르게 부를까요? 콜롬비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 이름을 콜롬비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북측은 콜롬비아 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그대로 콜롬비아라고 부릅니다. 반면 우리는 콜롬비아의 영어식 표현인 콜롬비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라 이름의 차이 이제 아시겠죠? 이제 건물에 관한 카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 혹시 롯데월드 타워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123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럼 북한도 이렇게 높은 건물이 있을까요? 바로 류경호텔이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105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둘 역시 짝을 이룹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입니다. 평양성, 숭례문, 이 두 카드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바로 남과 북의 국보 1호입니다. 남측의 국보 1호는 숭례문입니다. 북측의 국보 1호는 평양성이 됩니다. 이 둘은 짝이 됩니다. 이제 남북 짝 카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남북은 어떤 짝을 이루고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제 카드를 가지고 놀면서 북쪽을 조금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카드의 다양한 놀이 방법은 다른 영상에 있으니 그 영상을 보면서 놀이 방법을 배우면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남북 짝 카드 설명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